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TV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에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포화지방 섭취량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실온에서 딱딱하게 굳은 기름을 말하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전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4만 7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포화지방 섭취량이 2007에서 2009년 9.9g에서 2013에서 2015년 12g으로 9년간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하루 섭취량은 20.3g, 30에서 40대 남성 17.3g, 20대 여성의 경우 15.1g으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장량인 15g을 넘어섰습니다.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가 있는데요. 이달부터 산정특례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 항목과 기준이 표준화돼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질환별 암 확진에 요구되는 표준화 기준 등을 지난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암 확진 진단이 제시돼야 하는데요.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환자마다 검사 항목이 달랐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동일한 암이라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같은 검사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빠진 치아가 많을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성인 444만 900여 명을 7년 이상 추적 조사했는데요. 빠진 치아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심근경색 위험은 1%, 뇌졸중과 심부전은 1.5%, 사망 위험은 2%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연관성은 특히 65세 미만 그룹과 치주염이 있는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치주질환에 따른 구강 내 염증과 세균 침범이 치아를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동맥경화를 촉진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감염병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A형 간염 환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 발생한 A형 간염 환자는 모두 952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7명보다 1.64배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전체 A형 간염 환자 수 2,451명에 3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달 환자 수가 521명이었는데 2월의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A형 간염 전수 신고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사람의 입을 거쳐 감염되며 특히 봄철에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젊은 층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젊은 환자일수록 고혈압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고혈압 유병률은 30대가 11.3%, 40대는 19.2%를 기록했는데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각각 3.8%, 3.5% 늘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고혈압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간이 오래되면 심내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올라가는데요. 대한고혈압학회 측은 젊은 고혈압 환자는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경제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달고 살면서 운동량이 부족하고 병원을 찾기도 힘들어 문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혈액 속 면역 체계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정교합니다.
감염 신호가 감지되면 우리 면역체계는 즉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서 몸에 이상이 남지 않도록 진을 칩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이른바 자가면역 질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면역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래 임무를 망각한 면역세포가 몸속 조직을 공격할 때는 주로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 즉 활막을 노린다고 합니다. 활막에 염증이 생긴 걸 방치하면 관절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이어져 있는 뼈들까지 심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침범이 나타나는 염증 질환이죠. 주요 특징이 손가락, 손목, 발가락 같은 이 작은 관절을 파고들어 통증이나 부종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붓는 이른바 조조광직 현상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이에 반해 주로 노화 등으로 인해 연골이 닳아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은 엉덩이 부분 등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에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침에 관절이 뻣뻣할 수 있지만 대부분 30분 이내에 풀립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중이 가해지는 한쪽만 닳는 경향이 있는데 이쪽 무릎을 보시면 바깥쪽과 안쪽이 전부 다 닳아가지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행성이 아니라 이미 염증이 반복되면서 완전히 연골이 다 녹아가지고 뼈와 뼈가 맞닿게 되니까 이제 변화로 이렇게 주위로 좀 뼈가 자라는, 그래서 연골이 거의 완전히 소실된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오른쪽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진행 정도면은 이제 무릎 수술을 이제 해야 될 수도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반복되면 활막과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암세포가 퍼지듯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인대나 연골까지 훼손되는데요. 손 관절의 경우 손가락이 비틀어지는 형태로 변형이 나타납니다. 염증은 손과 발, 무릎 쪽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이 이제 변형이 되면은 그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손이 주로 이제 그 옆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휘어지고, 손가락은 백조 모양처럼 이렇게 꼬부라지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오기 때문에 물건을 짚거나 뭐를 이제 틀어서 따거나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손도 그렇지만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이제 손가락은 주로 그렇지만은 만약에 무릎이 온다 그러면은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무릎은 다 망가지게 되면은 인공관절이나 이렇게 수술을 해서 관절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가락이나 발목도 걷는데 아주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관절 치료가 안 되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조조강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하게 굳는 걸까요? 실은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증세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강직 현상은 몸을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다시 움직이려 할 때 생깁니다. 잠자는 동안에 몸을 움직일 일이 없으니 아침에 이런 증세가 더 잦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자주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그렇습니다. 여성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성별이나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이 흡연을 하거나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이 침투할 경우 유발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복잡한 유전자 검사 이전에 담배부터 끊고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방도 쉽지 않을 뿐더러 환자의 증상부터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다른 질환과 헷갈려 치료 적기를 놓치는 오진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 번 잘못 자리 잡은 면역은 사라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약을 보통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가요? 평균 거의 평생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런 여러 내과적인 만성 질환은 사실 점점점 나빠지는데, 면역 질환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들은 초기에만 치료를 잘하면 오히려 계속 약을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안 쓰거나 또 중단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간은 완전히 나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계속 봐가면서 또 안 먹다가도 환자가 또 갑자기 또 부으면 또 시작을 해야 되고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세포가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가 시작됩니다. 약물 치료 시기가 늦었거나 관절이 이미 손상됐다면 수술적 치료가 이뤄집니다. 비교적 큰 관절인 무릎 등에는 인공관절을 끼워 넣고 인공관절 삽입이 힘든 작은 관절, 즉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에는 틀어진 모양 등을 바로잡는 교정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약을 아무리 써도 활막염이 심해서 그 부분에 계속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활막을 제거를 해서 수술 부위의 염증 부위만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건 전신 질환이라 어느 한 군데로 수술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망가진 부분을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그 부분만 치료가 하는 거지, 병 자체를 치료를 하려면 이제 약물 치료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 일종의 면역 억제제인데요. 이 약은 당장 내 몸을 노리는 이 면역세포의 공격은 줄일 수 있지만 계속 고용량을 쓰면 다른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좋은 면역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이 감염성 질환 위험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의를 통해 안전한 복용 기간 그리고 용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면역병이라 근본적 치료는 약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관절이라는 게 제 기능을 돌아오게 하려면 재활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오래된 관절의 경우 그만큼 오랫동안 못 썼으니 주위 근육들도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재활 운동을 병행해 주변 근육을 키우면 관절 기능도 빨리 돌아오고 염증이 있어도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삶의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된 자전거를 앉아서 타는 운동 그리고 걷기 등이 특히 좋고,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은 고무공을 이용해서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이 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폐암 발생 건수 중에서 폐선암이 43.7%로 가장 많았는데요.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며 폐선암은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입니다. 선암의 선은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를 뜻하며 암세포가 이런 종류의 세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암으로 진단합니다. 편평세포 폐암은 기관지에 가까운 쪽에 생겨 조기에 증상이 유발되는 편이지만 선암은 폐의 가장자리에 주로 발생하며 초기에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이 어려운데요. 림프절, 간, 뇌, 뼈, 부신 등으로 전이되기도 쉬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은 어떤 검사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엑스레이 촬영은 폐에 혹이 생겼는지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검사인데요. 하지만 혹이 5mm 이하인 경우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심장 뒤쪽이나 뼈와 겹치는 부위에 혹이 위치한 경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CT나 PET-CT와 같은 영상장비 검사와 조직 검사를 병행하는데요. 최근에는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한 새침 흡인술로 빠르게 폐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새침 흡인술은 기관지 내시경 끝에 부착된 초음파를 통해서 기관지 주위의 림프절이나 병변을 확인하는데요. 수면 검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하에서 조직 검사까지 간단히 시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병기 확인이 가능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여성 폐암 수술 환자의 약 88%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전적 변이, 환경적 요인, 간접 흡연 등 다양한데요.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손꼽히는 폐암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한다고 나왔는데요.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장복순 교수는 집안일을 많이 하는 여성의 경우 청소기와 음식 조리 시에 나오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이 되면 이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날씨는 건조해지고 일교차는 점점 커질 뿐 아니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호흡기의 가혹한 계절, 틈틈이 따뜻한 물을 챙겨 마시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코 점막도 촉촉해져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